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의원 이번에 또 방미하는데요. 트럼프 취임식에 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지금 대한민국을 위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걸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서 영혼마저 파괴한 사법부의 방망이다. 영혼마저 파괴했다. 글쎄요, 제가 봐도 말이죠. 이번에 사법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공수처에 소위 그 공범이 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영장을 저렇게 청구하고 하면 그거를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 되거든요. 사법부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거든요.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은 왜 도대체가 공수처하고 짬짬이를 할까? 공수처가 뭐길래? 공수처가 뭐기 때문이 아니라 윤 대통령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잡아야 된다. 그런 어떤 일념이랄까요? 그런 광기랄까요? 그런 게 느껴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광기. 그럼 이거는 공수처 혼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부지방법원 혼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뒤에는 뒷배가 있다. 근데 이 뒷배가 보통 튼튼하지 않으면 뭘 믿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 이재명이라는 자가 아무리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을 믿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재명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팽당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이재명이 엄청나게 민주당을 뭐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민주당은 이 집단지도 체제예요 원래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우파는 뭐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먹으면 혼자 먹어요. 나눠 먹질 않아요. 즉 권력을 자기 혼자 갖는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아닙니까? 권력을 대통령이 돼서 잡았으면 사실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대표로서 잡은 건 맞지만 도와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와줬으니까 대통령이 된 거죠. 혼자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줘요. 그럼 그거를 나눠서 공동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성향이 그렇지 않아서 청렴결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우리 정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 정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만드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해버렸죠. 그것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을 불러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곁에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하는 데는 청렴하고 결백하고 장점은 있지만 너무나 외골 쓰다 보니까 독불장군이다 보니까 우리 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치를 혼자 합니까? 근데 저 좌파는 달라요. 좌파는 집단 지도 체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쟤들은 정권을 잡으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 안 나십니까?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다 해서 문재인도 혼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해찬이 엄청나게 지분을 갖고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조국도 지분을 가지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임종석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전부 다 장악했잖아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 문재인이 나눠준 그 자리가 3만 자리가 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걸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냥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전부 도륙해버렸잖아요. 그냥 수사를 한다는 방식으로 해서 다 깜빵 보내고 그러니까 자리가 다 비어버린 거야. 깜빵 보내고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고 압박을 가해가지고 너 물러나 안 물러나면 너 아웃이야. 그리고 다 물러난 거야. 그러니까 자리가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를 전부 다 문재인 사람들로 다 채워놓은 거지. 근데 채워놓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닙니까? 또 좌파는 문재인 혼자 채워놓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지가 직접 채워놓은 자리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해찬 사람 이해찬이 딱 추천하면 들어가는 거야. 또 예를 들어서 누구 이렇게 자기 몫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게 같이 나눠 먹으니까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책임지고. 근데 우파는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의 정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도 단합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항상 중도는 정책으로 당기고 우리 자유우파는 중력으로 묻힌다는 말을 했는데 중력 똘똘 묻혀야 된다. 근데 정권을 만든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을 사실상 안 챙기고 그냥 간신 같은 사람들 주위에서 무슨 뭐
인적으로 관계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이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 없네. 공동정권이 아니라 내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도외시한 거지. 근데 실제로는 챙기지 말아야 될 놈은 또 챙기는 우를 범했어요. 근데 챙긴다 하더라도 그냥 10분의 1만 챙기면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3분의 2를 갖다가 내주는 그런 우를 범한 놈이 누구냐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은 너무 챙겨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안 챙겨서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챙겨서 문제가 됐는데 한동훈을 법무장관 시켰으면 법무장관만 시키면 되는 거지 뭘 거기다가 인사검증 기능까지 거기다 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법무부 장관인 동시에 민정수석이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조국이가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하거든요. 인사검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아웃이잖아. 아무리 추천이 돼도 걔 안 돼. 걔 이런 비리가 있어. 걔 이런 어떤 흠이 있어.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근데 법무부에 그걸 준 거야. 사실은 법무부에 준 게 아니라 그게 한동훈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인 동시에 뭐예요? 민정수석 역할을 한 거지. 이게 엄청난 사실은 패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줘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골고루 나눠주질 않고 한동훈한테 왕창 주니까 한동훈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거 갖고도 부족하다는 거야. 내가 법무장관 할 때 내가 인사검증까지 하고 사실은 말이야 권력을 좀 나눠 먹었는데 그럼 내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하라 해서 하면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야지 뭐 자꾸 뭐 이래저래 뭐 하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자기가 이제 이 정권의 황태자처럼 자기가 이 정권의 어떤 지분이 뭐 2분의 1 정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4분의 1까지는 줬는데 권력을 2분의 1까지 달라고 공동으로 하자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쳐들어오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 멀어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지금 좀 챙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는 게 우리 우파 정권이에요.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은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파 정권은 혼자 그냥 단독 드리블을 해요. 그냥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탈이 나는 거야.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정말 잘 알고 그래서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조직화하고 좌파하고 대립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들은 카르텔을 만든다는 거지. 나눠 먹으니까. 근데 나눠 먹는데 이 행정부가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경찰, 뭐 공수처 이렇게 공수처도 이 좌파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경찰을 자기 표로 만들었잖아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복 입은 경찰, 뭐 제복 입은 우리 공무원들, 소방관들 이렇게 처우 잘해주겠다. 그래도 소용없어. 쟤들은 윤 대통령이 잠깐 잘해주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좌파 카르텔에 속해가지고 거기 들어있으면 사슴을 한 마리 잡으면 나한테도 하다못해 살점 며칠이라도 오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구속은 영혼마저 파괴한 사법부의 방망이다 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질타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 윤 대통령을 왜 구속하냐, 무슨 이런 얘기입니다. 온몸을 벗겨놓고 저작거리에서 조롱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금 구속을 하는 거냐. 수많은 범죄에 연루된 이재명조차도 구속을 안 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 들어있는 방어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이런 거 다 어디 갔느냐 라고 지금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말합니다. 공명 정대할 자신이 없으면 편파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쟤들은 저렇게 나눠 먹으면서 하나의 카르텔을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영혼마저 파괴한 사법부의 방망이라고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 전부 다 좌파 카르텔이 말이죠.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그 이권을 나눠먹는 그런 겁니다. 저들이 이념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들이야말로 현실적이고 실리적이에요. 나눠먹는 거예요. 근데 우파는 나눠먹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냥 이 나눠먹는 게 나쁜 뜻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충분히 문재인 적폐를 청산했더라면 일지 문재인 놈들 다 싹 빼내면 거기 자리 많잖아요. 그럼 우파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 다 무슨 안 훌륭한 데 주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야만 탄탄하게 조직을 만들 수 있고 탄탄하게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고 그래야만 탄탄하게 개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위신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렛츠고 파이팅!